네, 안녕하십니까. 우승택입니다. 154페이지, 우리 화식열전 2 154페이지, 소봉의 길을 따라가며 라는 챕터입니다. 돈을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하는, 본격적으로는 뒷부분에 가서 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돈의 미로를 찾는데 성공한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돈의 미로는 머리로 찾는 것이 아니라 연어처럼 새처럼 몸으로 촉으로 찾아가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돈의 본질 그리고 이제 지역학의 시작 부분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국의 여러 지역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제가 유튜브 강의를 그 지역의 포커스를 맞추거나 역사의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화식열전의 본질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교재와는 조금 달리 참 고민한 끝에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시죠. 본문은 소봉의 길을 따라가며 본문은 의돈이란 사람부터 등장하는데 의돈은 소금이 많은 나는 땅에 소금으로 부자가 됐고 감단인 지역의 곽종이라는 사람은 철강을 개발해서 사업에 성공을 했고 곽시지허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렇게 큰 부자가 됐던 사람도 황성예토가 되더라. 뭐 이제 중국에 곽시지허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소금으로 부자가 됐건 철강으로 부자가 됐건 이런 사람들이 다 부유하게 되니까 왕자들처럼 그런 왕자들과 어깨를 나눌 정도로 됐다. 뭐 부자가 되면 그렇죠. 오시성을 가진 나라는 사람은 목축을 했는데 가축의 수가 불어나면 이를 팔아서 비단을 사서 융왕에게 바쳤다. 융왕은 10배의 가축을 주었다. 그렇게 뭐 이건 뭐 그냥 2의 자승 정도가 아니라 10의 자승 정도로 나가니까 가축은 골짜기마다 가득 차서 골짜기 수로 말과 소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오씨라는 부자가 됐다. 진시황은 이 오씨 나를 제후와 동격으로 대우하여 봄, 여름, 가을에는 신하들과 함께 조정에 들게 했다. 뭐 우리나라도 뭐 예전에 큰 부자들 제주도 부자 할머니도 왕이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권력도 에너지고 돈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커지게 되면 이러한 만남이 생기고 그래서 정치 쪽에 부자들과 이 경제 쪽의 부자들이 결혼을 하는 것도 다 에너지와 에너지의 그 양이 비슷하게 되면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어, 남자들이 출세하게 되면 친구를 바꾸는데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 대화라든지 기운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차근차근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본질이라는 게 뭐냐? 이제 1차 세계대전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인데, 1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연합국 측에 들죠. 그래서 승전국이 돼가지고 참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되죠. 이래서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태리 이때 이제 태국도 터키도 이제 같은 편에 들었다가 그 참 오스만 투르크가 망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이렇게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에 미국이 참여를 해가지고 자기 나라와 상관도 없는 지역에 처음으로 이제 그 해외에 나가서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이 이제 연합국 측에서 다시 동맹국으로 가가지고 일본, 독일, 이태리가 한 편이 되고 또 2차 세계대전이 크게 일어나서 하니까 또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돈의 본질을 말씀드리면서 왜 이런 전쟁 얘기를 하느냐. 뭐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 어떤 살인 사건이나 어떤 사고가 나면 항상 뒤에 그 여자 관계라든지 돈 관계 이런 거를 하듯이 전쟁 뒤에는 반드시 돈이 있는 거죠. 생테크 특강 중에 우리 그 장진우 선생 특강을 이제 저도 보다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멕시코 아즈텍 문명을 정벌한 스페인의 코르테즈가 그 이제
아즈텍 사람들이 아니 스페인 사람들이 우리 왕을 잡고 자꾸 금을 갖고 오라 그러는데 도대체 금을 어디에다 쓰려고 그러나? 물론 이 아즈텍 사람들도 이제 금이 소중했죠. 금이 소중했고 뭐 장식하는 데만 썼는데 왜 자꾸 저 사람들은 어디다가 이걸 하려고 금을 자꾸 갖고 올라 그러나라고 해서 코르테즈한테 물었더니 코르테즈가 우리는 황금이 있어야지만 치유가 되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 우리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황금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의 책에 나왔다는 거죠. 저도 사피엔스 읽었는데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었고 우리 생텍 특강 장진우 선생 특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정말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코르테즈 일행들이 목숨을 걸고 참 대서양을 건너서 전쟁을 하고 살인을 하고 했던 이 코르테즈의 동료들은 사실은 벤처 사업가고 저쪽에서 이미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빚쟁이들이 빚을 갚기 위해서 이제 멀리 모험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빚에 대한 공부를 부채에 대한 공부를 안 하게 되면 평생 돈 끌어 다니는 사람은 평생 돈 끌어 다니다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 뭐 그런 공부 할 거지만 코르테즈가 그 많은 황금을 여기서 벌었으면서도 계속 나중에 빚쟁이로 살다가 죽는 이제 그 부채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으로도 또한 유명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이 유럽 사람들은 황금을 마음의 병, 이 사람들이 앓고 있는 마음의 병은 빚쟁이의 신세, 빚쟁이의 마음이었는데 사실은 그런 건데 부채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유럽 사람들은 아즈텍 사람들과 다르게 황금의 어떤 가치의 교환, 가치의 저장. 그러니까 돈의 기능을 보면 교환의 기능이 있고 가치 저장 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였죠. 이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가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돈의 교환 가치로서의 기능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첫머리입니다. 교환할 수 있는 것, 그게 돈이다. 한번 보죠. 그런데 최근에는 가치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 얻는 사람들인, 저는 간혹 이렇게 뭐 방송 보다 보면 도이치뱅크가 뭐 벌금을 맞았다. 골드만삭스가 벌금을 냈다. 근데 벌금을 부과한 거는 미국 법무부다. 아니 왜 유럽의 은행이 미국 법무부에 무슨 잘못을 해서 벌금을 내지? 그럼 벌금 냈으면 됐지. 다시 또 미국한테 보복한답시고 관세를 올리는 이유는 뭐지? 보통 벌금을 냈으면 잘못하면 그다음부터 그런 짓을 안 해야 되는데 뭐 내기 싫은 벌금을 냈나 보죠. 그러니까 보복한다고 또 관세를 올리고 야, 이게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나 보다. 그리고 도이치뱅크하고 홍상뱅크가 사실은 뭐 중국이 저렇게 커지기 전에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홍콩 스와이어 그룹 산하의 은행이었는데 보게 되면 뭐 홍상뱅크도 벌금을 어마무시하게 내요. 9억 유로. 와, 9억 유로면 뭐 얼마예요? 1조, 2조. 근데 왜 벌금을 내나 그랬더니 우롱두잉. 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서 벌금을 내요. 56억 정도 또 벌금 총 그런 일을 했대요. 그럼 뭐 한 6조, 7조 정도 은행이 금융기관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막 해도 되나? 근데 왜 벌금을 내지? 그것도 미국에? 그리고 미국에 벌금 냈으면 다음부터 그런 짓을 안 해야지. 왜 또 뭐 미국에 보복한다고 관세를 올리고 하지? 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국제에 어떤 일이 있나 보다. 그리고 뭐 중국이 요즘 또 전랑외교라 그래가지고 뭐 중국도 뭐 미국한테 뭐 어떤 뭐 제재를 받게 되면 뭐 보복도 하고 참 뭔가 있나 보다 이런 거를 하게 되는데
우리 같은 이제 일반인들이 아는 거와는 달리 이게 돈을 간 화폐 전쟁이라는 말도 있듯이 유럽, 중국, 미국 이게 무슨 정말 돈의 전쟁이 있구나. 그렇다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뭐 전쟁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이 화식열전에서 사마천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것처럼 소봉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저도 이제 뭐 증권회사에 오래 있었고 지금도 주식을 강의하고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저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좋은 회사라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주식이라는 게 올라가려면은 올리는 사람들의 세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아니 3천 원짜리 주식이 30만 원 가면 30만 원까지 계속 올라가는 세력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참 2006년도부터 8년도까지 연구를 했고 어느 정도 2008년도에 감을 잡아갖고 성균관대학교 그 산업경제학과 교수랑 같이 뭐 연구도 하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주식시장의 세력 가치라는 걸 알게 되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주식이라는 게 올리는 사람들이 매집 단계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는 단계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단계도 있고 정말 손자병법이나 오자병법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이런 주식시장 병법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주식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편하죠. 그래서 그런 공부를 제가 2008년도부터 이제 한 12년간 했던 것을 이제 지금 화식열전 2하고 3 하면서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3천 원의 주식을 사서 3만 원이나 30만 원에 팔기를 바라지만 이 주식을 올리는 세력들은 굉장히 많은 노력과 희생과 좌절과 3천 원에 사서 3만 원에 팔기르는 사람들은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팔을 생각만 하지만 이 세력들은 이걸 올리기 위한 굉장히 많은 희생도 하고 노력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이나 선물 옵션 시장에 임하게 되면은 지지는 않는다. 이긴다고는 말할 수 없어도 지지는 않는다. 백전불태, 위태로워지지는 않는다. 천천히 아무튼 이런 거를 계속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본문에서 이제 본문에 그래도 우리가 좀 충실히 해야 되니까 여기서 소금, 철광, 목축, 비단, 융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화식열전이란 책은 사기열전에 속한 역사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 지역 소금이 나오는 지역, 철강이 나오는 지역, 목축을 하던 지역, 융이라는 나라가 있던 지역, 진시 황제가 점령했던 지역, 이런 이제 지역에 대한 공부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게 되면은 지금 지도를 보게 되면 이제 중국이 이렇게 있고 한국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융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양을 많이 치는 이쪽 중국의 이제 티베트, 신장, 위구르 지역 이쪽이 서융. 그 다음에 산융. 산융은 이제 그 만리장성 밖에 있던 만리장성이 뭐 명나라 때 지금 저 우리 발해 지역으로 왔지 예전에는 산동반도 지역에 있었었죠. 계속 이렇게 저 이제 동이족들, 융족들을 밀어낸 거죠. 이게 서융과 산융인데 지금 여기서 진시황 때는 서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산융이라는 데에서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뮬란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당나라 때 얘기죠. 그리고 이 산융은 뭐 나쁜 사람으로 나오죠. 참 문화 전쟁, 이 역사 왜곡, 사람들의 의식을 조작하는 것이 얼마나 참 대단한 것인지 우리도 뮬란 편이지 산융 편이 아니잖아요. 뮬란이 산융을 다 죽여버릴 때 너무 좋아하잖아요. 저렇게 산융들이 남의 거 뺏으러 막 올 때 산융은 나쁘고 뮬란은 우리 편이죠. 그래갖고 뮬란이
쌍용들을 다 눈에 가둬버리고 저렇게 남자 주인공을 구할 때 우리가 막 박수도 치고, 쌍용의 이제 추장이 이 당나라 황제 너 꼼짝 마라 이럴 때 우리는 당나라 황제는 착한 할아버지로 나오고 쌍용은 아주 뭐 나쁜. 그런데 이게 쌍용이 우리 조상인데요. 우리 고조선 우리 조상님들과 가까운데요. 그런데 상고사에 대한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쌍용은 나쁘고 이 뮬란은 좋고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즘 중국에서 이런 뭐 1984년도에 여기서 이제 요하 문명이라는 게 발견이 되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시작해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를 거쳐서 이 황하 문명이 와서 이 동북지방 이쪽은 다 문명의 후진국, 중국의 변방족 뭐 이런 식으로 1984년도 이후로 본격적으로 이제 동북공정이라는 걸 해서 역사 왜곡을 하는 이유가 1984년도에 요하 문명이 발견이 돼 갖고 여기서 보니까 이게 전부 화족들이 쓰는 게 아니라 동이족,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빗살무늬 토기, 뭐 청동검 막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덮어버렸죠. 그런데 요하 문명이 황하 문명보다 1000년 정도 앞선 문화가 있었다라는 걸 알고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이제 역사 왜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고, 2006년도하고 7년도 무렵에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주몽, 태왕사신기 막 이런 걸 하니까 중국이 큰일 났다. 이게 조선 사람들이 우리 이 동북 삼성을 다 가지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뭐 관계토왕비에도 막 유리를 씌우고 뭐 사람들 못 오게 하고, 자기네 그 2004년도에 이제 그 유네스코에 이제 문화재 등록도 하고 이 만주 지역에 있던 모든 문화재를 자기네로 막 등록도 하고, 김치도 우리 거다, 상투도 우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지금 그러한 이제 역사 전쟁, 문화 전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뭐 이거는 우리의 본론이 아니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런 게 있는데, 중국이 저렇게 이제 신장, 위구르, 티베트 같은 데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융족은 이쪽으로 밀려나고, 쌍용족은 이쪽 우리 조선이나 몽골 저렇게 변방으로 밀려나서 중국이 이렇게 큰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죠. 그래서 융족이 여기다가 다 밀려나서 이 사람들이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이런 데 사람들이 다 또 신장 위구르 지역 다 융족이죠. 그래서 이 융왕에게 이쪽에서 나는 비단을 갖다 주고 10배의 가축을, 10배의 값어치가 넘는 그런 걸 했다. 교환을 했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싸고 귀하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 것을 의돈이라는 사람도 했고 이 곽종이라는 사람도 했다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돈의 교환 가치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교환 가치가 있는, 나한테는 높은 가격이 아니지만 저쪽에서는 높은 가격인, 나한테는 그다지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저쪽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러한 교환 가치가 이제 화식열전에서 첫머리에 등장하는 부자가 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알아야 되고 내 환경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역사도 알아야 되고 다른 지방의 지역학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가치를,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키우고 상대방의 가치와 교환한다. 이것이 이제 화식열전의 사마천 할아버지가 소봉의 길을 따라가는 첫머리에 등장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뭐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돈의 미로는 머리로 찾는 게 아니다. 연어처럼 새처럼 촉으로 찾아가는데,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잊고 있던 가치, 쓰지 않고 있던 가치를 간절히 원하는 융족의 후예. 처음에 융족의 후예가 대표적인 나라가 최근에 제가 만났던 타지키스탄 대사인데요.
샤리프조자의 타지키스탄 대사는 정말 타지키스탄 나라가 정말 저도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우리 남한의 면적과 비슷하고 또 우리 그 해초 스님의 그 순례길 그다음에 서역을 정벌한 고구려 출신 장군 당나라 군사로 했던 고선지의 원정로에 거기 딱 있던 지역이 바로 타지키스탄이더라고요. 타지키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이런 데인데 한국과 이 타지키스탄의 문화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 나라 국가가 세 가지 색깔로 돼 있고 별이 7개 있는 것은 자기네 나라도 우리처럼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고 북두칠성처럼 7이라는 37이라는 숫자가 자기네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조가 같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다. 뭐 최근에 그 터키가 이제 고구려 역사가 지금 교과서에도 나오고 한국과 우리는 형제국이다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것처럼 자기네들도 예전부터 이런 걸 알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던데 제가 이제 뭐 저 아프리카의 콩고나 토고처럼 못 사는 나라인 줄 알고 국민소득이 뭐 인터넷상으로 보니까 1인당 1,000불도 안 되길래 그러면 뭘 좀 이렇게 후원을 해줄까 그래갖고 핸드폰이나 노트북 같은 거 이제 중고 핸드폰이라도 좀 도네이션을 해주려고 그랬더니 1인당 핸드폰 2대씩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세히 공부를 그러면 도대체 한국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한국에서 쓰지 않는 3D 업종 우리나라에 좀 와서 공장 좀 세워주세요. 근데 거기 가서 공장 세우면 뭐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전기값이 엄청 싸요. 우리나라 전기값의 5분의 1. 그러니까 전기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산업 있잖아요. 전기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산업. 전기값이 싸다라는 것은 뭐 법인세 말고도 여러 가지 뭐 제조업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50년대, 60년대, 이런 70년대 했던 산업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뭐 옛날에 목재 산업이라든지 뭐 가발이라든지 그리고 뭐 우리나라가 옛날에 어떤 거 수출했나 보니까 뭐 돈모가 있길래 아니 돼지털 갖고 뭐 하나 그랬더니 이 여자들 미용기구, 옷솔 뭐 이런 것들이 다 돼지털 이게 1950년대 말에 우리나라 수출 그 랭킹 뭐 10위 안에 들던 돼지털을 수출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1950년대, 50년도, 60년도에 우리나라가 고령토, 납석, 형석, 마를면치, 건어, 쌀, 생사, 김, 한천, 돈모, 면직물 그리고 이제 60년대에는 합판, 가발, 신발, 섬유제품, 화장품, 제과류, 맥주, 그릇, 액자, 담배, 설탕, 홍삼, 미식, 농기구 지금 다 3D 업종으로 쳐다보지도 않는 기업 우리나라에 오셔서 여기서 기업을 하십시오라는 게 이제 이분의 부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지금 우리 생산성 본부하고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한테는 필요하지 않지만 이것을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융족의 나라들이라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참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평소에 했지만 외국 대사한테 직접 들으니까 우리가 가진 거, 우리가 자라오면서 겪은 경험과 환경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곳은 누굴까? 어딜까? Someday, someone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본격적으로 지역학과 어떤 부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게 되는 물론 저는 제가 이런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본 게 아니라 증권시장에서 돈 장사를 해봤기 때문에 주로 이제 돈 장사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드릴 것이지만 돈 장사나 화장품 장사, 제과류 장사, 맥주 장사,
돈모 장사, 면직물 장사 기본 개념은 같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지역과 나의 경험과 맞추어서 한번 화식열전 2를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